이 이야기는 사진 속의 일본 스님이 대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부터 스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나는 사이타마에 위치한 한 대학의 불교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불경을 외우고 물을 맞고 학교로 가는 반복되는 일과에 심신이 지쳐갔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동기와 함께 기숙사 주변을 자주 산책했다. 기숙사 인근에는 오락시설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람을 쐬는 것 자체가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한참을 걷다 우연히 가게 하나를 발견했다. 펫샵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펫샵으로 향한 우리는 가게 앞에 묶여있는 대형견과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창 개와 놀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게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누구 멋대로 사진을 찍냐며 화를 내며 나오셨다. 그러면서 사람은 안 찍었냐며 무섭게 다그쳤다. 그때 나는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너무 무섭게 다그쳐서 사람은 안 찍었다. 못 믿겠으면 카메라를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사람 안 찍었으면 됐다면서 넘어가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황급히 돌아섰다. 그런데 내 칸사이 사투리를 들은 아저씨의 태도가 급변했다. 아저씨는 내 출신을 물어봤고 교토 출신이라고 하자 자신의 고향과 같다며 매우 반가워했다. 그러더니 얘기 좀 하자면서 우리를 펫샵 옆에 있는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우리를 앉혀놓고 아저씨는 자기가 예전에 파친코를 운영했다는 둥, 고향 사람을 만나 반갑다, 친구가 되어달라는 둥 자기 얘기를 늘어놓았다. 심지어 내가 근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자 알바 자리까지 제안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일주일에 2번 15분씩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끝나면 아저씨랑 사투리로 대화하는 게 업무였다. 아저씨는 이 일을 해주면 월급 15만엔을 주겠다고 하셨다. 너무 좋은 제안에 나는 덜컥 바로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만 있던 동기가 나를 말렸다. 동기는 일단 기숙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아저씨께 말했다. 아저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몇 초간 짓더니 알겠다며 자리를 일어나셨다. 아저씨는 음료수라도 먹고 가라며 캔커피 몇 개를 가져오셨다. 나는 그중 하나를 골라 마셨고 친구는 정중히 거절했다. 우리는 그렇게 가게를 나와 기숙사로 돌아갔다. 기숙사에 돌아온 나는 선생님께 알바 얘기를 여쭤봤다. 선생님은 수행하는 학생이 물욕을 못 버려서야 되겠냐며 나를 엄하게 꾸짖으셨다. 다음날 나는 알바 자리를 거절하기 위해 다시 펫샵으로 찾아갔다. 아저씨는 알겠다며 또 캔커피 몇 개를 내주셨고 나는 또 하나를 골라 마셨다. 그날 이후 많이 바빠져서 펫샵에는 가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도쿄로 가게 됐다. 기숙사 짐을 정리하고 시간이 남자 문득 펫샵 아저씨가 생각났다. 아저씨에게도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 오랜만에 펫샵을 찾아갔다. 아저씨는 매우 아쉬워하셨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도 캔커피 몇 개를 가져와 권했고 나는 커피를 마셨다. 내가 커피를 마시자 아저씨가 내게 물었다. 진짜 신이나 부처가 있냐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믿고 있으니 수행을 한다고 대답했다. 대답을 들은 아저씨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하더니 먹고 싶음 하나 더 마시라고 커피를 권했다. 단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나는 거절하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그것이 아저씨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날 이후 도쿄로 향한 나는 아저씨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날 무렵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기숙사 선생님이셨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창 이야기를 하던 중 선생님께서 머뭇머뭇 하시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지역에서 살인마가 검거됐는데 정체를 알고 보니 펫샵 아저씨였다는 이야기였다. 아저씨는 1995년 당시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타마 애견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다. 93년부터 아저씨는 아내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 도살용 약물을 이용해 펫샵에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 4명을 독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내가 알바 자리를 수락했다면 큰일이 났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충격을 받은 나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멍해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기사를 찾아봤다. 기사 속에는 정말 아저씨가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후로도 나는 때마다 기사를 검색하며 수사 경과와 소식을 찾아 읽었다. 그러던 중 한 기사를 통해 너무도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해당 기사는 구치소를 찾아간 기자와 아저씨가 나눈 인터뷰를 담은 내용이었다. 사건 내용과 심경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기사 끝자락에 아저씨는 본인이 신이나 부처가 있다고 믿는다는 말을 했다. 기자가 이유를 물으니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이타마 펫샵을 할 때 피해자 하나를 살해하고 얼마 뒤 수도승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캔커피 4개를 권했는데 4개 중 3개에 독을 탔다. 그런데 한 놈은 커피를 거절하고 한 놈이 커피를 마셨는데 독이 없는 걸 고르더라. 한 놈은 2번이나 더 찾아왔는데 매번 독이 없는 걸 고르더라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 더 마시라고 권했는데 거절했다. 진짜 신이 있는 게 아닐까. 걔는 신이 지켜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재판을 받은 아저씨 부부는 2009년 최고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고 아저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병사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골라 마셨는데 그것이 단 하나 있는 독이 안 든 커피였다니. 나도 뭐라 설명할 순 없지만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